안녕하세요. 시아맘의 이광재입니다. 최근 들어 제 채널에 학생들이 종종 방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위한 시쓰기 지침 몇 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편에서는 중학생을 위한 시쓰기 지침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것이고, 다음 편에서는 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 또 일반 성인들에 대해서도 그 지침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시를 처음 쓰기 시작한 것은 중학교 3학년 말 무렵부터였지만 일찍부터 소설을 써왔었기 때문에 그 나이에 글을 쓴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경험해 보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시절을 비추어 보건대 중학생 시기에 시를 쓴다면 염두에 두어 좋을 것 몇 가지는 꼽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선 중학생이라는 나이는 두뇌 발달상으로 지성이라는 것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나이입니다. 이제는 단순한 감각이나 직관을 넘어서 체계적으로 추상적인 언어라는 기호를 활용할 수 있는 시기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 경험이 적고 가진 정보량이 많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편견은 적은 편이라고 할 것입니다. 물론 관습이나 편견 같은 것들이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고등학생 무렵과 비교를 한다면 고등학교 시기는 한두 가지를 알면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아는 시기이지만 또 대학생 무렵과 비교하면 모든 것을 아는 척하지만 무엇 하나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시기가 또 대학생 시기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중학생 시기라는 것은 오히려 깨끗한 시작점에 있다고 할 수 있는 나이라서 상대적으로 지적인 활동에서 순수함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순수함이라는 의미는 어설프게 머리를 굴리지 않아도 정확한 것을 직관해낼 수 있는 그러한 똑똑함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고도의 지적인 것들을 다룰 순 없어도 오류는 많지 않은 감각을 가진 것이 이 시기라는 것이죠. 순수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시를 쓰는데 큰 장점입니다. 시라는 것은 세상에 대한 고유한 감상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죠. 중학교 시기가 점점 지나가면서 배운 게 좀 많아질 때부터는 자기의 감상이라고 생각하지만 남의 감상을 빌려오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은연중에 책에서 읽고 본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상을 흉내내게 된다는 것이죠. 중학생 시기는 그러한 것들을 제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자기에게 다가온 감상과 거기로부터 파생되는 생각들을 잘 표현하기만 해도 좋은 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중학생 시기는 감상이 풍부한 시기이기 때문에 시로 담아보겠다는 그러한 생각만 있다면 많은 것들을 비교적 손쉽게 쓸 수 있는 나이라고 하겠습니다. 순수함이 강점이라고 한다면 초등학교 시기에도 순수하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순수함이라는 것은 그저 순수함에서 그치는 순수함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를 잘 쓴다고 하더라도 단발적으로 그치기 쉬울 수도 있고 체계라는 것이 그렇게 갖추어지지 않을 시기라는 것이죠. 어디까지나 중학교 시기와 상대적으로 이르는 말이며 이러한 것이 아예 없다는 말씀은 아니겠습니다. 이렇게 비추어 볼 때 중학생 시기에 그럼 중요한 지점 하나는 또 무엇인가? 그것은 순수함에 질서를 부여하는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중학교 시기는 이른바 중2병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사춘기 시기에 혼란한 감성이 풍부한 나이입니다. 좋은 감상이 많지만 두서가 없기 쉽고 지극히 개인적인 감상에 머물 우려가 있지요. 이러한 것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내 안의 감정과 욕망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친구나 내 가족의 마음은 어떨지 타인의 감정을 자꾸 고려해보는 습관을 가지면 무리 없이 시를 쓸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고려하게 될 때
내가 느끼는 많은 것들 중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또 타당한 감정일지를 고르거나 선별할 줄 알게 됩니다. 내가 느끼는 모든 것이 물론 다 소중한 것이기는 하겠지만 글이라는 것은 그 중에서도 공적으로 무언가를 표현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고르고 선별하는 작업은 중요한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물론 이때는 어떤 것을 골라내는 것 이전에 일단은 표현해 보는 게 좋은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표현하면서 골라내는 법을 익혀가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남한테, 그러니까 친한 친구들이나 선생님한테 보이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빠른 발전에 도움이 되는 시기라고 할 것입니다. 이 시기에 시라는 형식을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자세하게 배울 필요는 없겠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가르침받는 것이 또 해가 될 수 있는 시기인 만큼 교과서에 실린 시들을 읽고 따라 써보는 그러한 방식으로 시를 느끼고 알게 되면 이 나이에 필요한 시의 형식은 충분히 습득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중학교 시기에 시를 써보는 학생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매우 생소한 경험일 것이며 교과서에서만 보던 어렵고 전문적인 일로 보이기 쉬울 것입니다. 학교에서 시를 어떻게 가르쳐 주냐가 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되겠지만 아이들이 시가 너무 심오하고 어려운 것이 아님을 알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고 할 것입니다. 시는 무언가 대단한 것을 이야기하려고 창작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이고 친근한 것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발견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자기의 삶에서 시작할 수 있는 시들이 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어떤 주제상의 규율을 두지 않고 써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제 그 나이의 아이들이 그런 것만 느끼는지는 조금 생각해 봐야 할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어린 시절에 쓰는 시들 중에서 상을 받는 작품들은 가족을 주제로 한 시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가족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그러한 시기이기도 하겠지만 너무나 모범적이고 착한 아이로 만드는 그러한 시에만 갇혀서는 안 된다고 하겠습니다. 시를 쓰는 학생들은 엄마나 선생님이 보면 혼낼 것 같은 그러한 글들도 마음껏 써보는 것이 좋다고 할 것입니다. 시는 칭찬받으려고 쓰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에는 칭찬이 목마를 수 있겠지만 시라는 것은 착한 자식이나 착한 친구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정말로 무엇을 느끼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지 조금씩 탐구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맺는 말로써 정리를 해드리자면 건드리는 것보다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은 시기가 있습니다. 윤리 도덕적인 면에서는 당연히 건드려 주어야겠지만 자기를 표현하는 영역에서조차 무언가를 터치하려 하는 것은 그 성장을 방해할 수 있으니 일단 생동하고 있는 많은 것들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을 받는다면 좋은 시를 쓸 수 있는 그러한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